채소류나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김밥 등을 많이 준비하는데 이보다는 당분이 많고 열량이 높은 고탄수화물식이 행동식으로 좋다. 고갈된 에너지를 재빨리 보충해주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통 그런 비상식들을 챙기는 이유가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에너지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칠 때 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바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처음 운동을 시작하면 탄수화물이 연소되면서 에너지로 사용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도 연소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탄수화물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만약 몸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지방이 연소하는 데 문제가 생겨 지방의 분해 속도가 급격히 줄고 에너지 생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근육 안에 있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소모시켜 근육에 무리를 줄 뿐 아니라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된다. 이제는 스틱을 이용해 자신에게 맞는 보폭과 속도를 정해 제법 능숙하게 산을 오르는 참가자들. 험난한 오르막길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산을 오른다. 산을 오르는 기술뿐 아니라 체력 면에서도 모두들 조금씩 변화를 보였다. 근데 지금 첫날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너무 달라졌는데 지금 땀도 안, 나는 땀을 흘리는데 땀도 안 흘리잖아 지금. 그냥 몸이 그냥 가는데 다리만 움직이고 박자가 다 맞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리듬감이 있어서 걷는 게. 등산 첫날 유난히 힘들어했던 공지영 씨는 일상에서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다. 8호선에서 2호선 갈아탈 때 잠실이 굉장히 길면서 사선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쪽을 걸어오는데 숨도 하나도 안 차고 다른 사람들은 숨차하면서 되게 천천히 갔는데요. 너무 가볍게 걸어서 왔어요. 처음에는 높고 험난하기만 했던 산. 2주간의 짧은 등산이었지만 이제는 노래를 흥얼거릴 만큼의 여유도 생겼다. 드디어 마지막 산행의 정상에 오른 참가자들. 우와. 좋은데요? 진짜 이게 산이죠, 이게. 이게 산이에요? 정상에 오른 성취감을 느끼며 자연을 충분히 만끽하는 참가자들. 2주간의 등산 프로젝트에 참가하며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온몸이 시원해지는 느낌? 막 시원하고 상쾌하고 개운하고 이런 느낌이 제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성취감도 굉장히 짜릿하게 느꼈어요. 산은 인생이랑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힘들다 하면 힘들잖아요, 사는 것도. 근데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다 계속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니까 정상까지 올라오니까 뿌듯하네요. 2주간의 등산 프로젝트 결과 참가자들의 체중은 평균 2kg 감량됐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6명의 참가자들 모두 상당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으로 우리 몸에 매우 안 좋은 물질들, 성인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인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 또 당뇨병을 일으키는 혈중 당 수치가 이 등산 2주간의 과정 뒤에는 굉장히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결국 정상 범위 이상으로 호전되었는데요. 6분 중에 절반이 넘는 4분, 5분에서 이와 같이 유익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2주간의 등산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친 참가자들. 6명의 참가자들 모두 체력 향상뿐 아니라 생활의 활력까지 찾았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운동 등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칼로리 소모는 파워킹과 비슷하지만 심장에서 보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등산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山の必要な知識もすごくたくさんあるんでね、時間かかりますし、逆にそういう知識を一つ一つ教えてもらって
学んでいくっていうのもすごいそれも楽しみの一つだと思うんですね。 어떤 성취나 정복을 위한 등산보다는 산을 느끼고 즐기고 또 나를 돌아보는 이런 등산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가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경사도에 맞게 기어를 변속하지 않으면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합니다. 경사에 맞게 기어를 바꿔줘야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죠. 등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지에서 걸을 때와 같은 속도로 산을 오르면 제대로 등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의 기어를 바꾸는 것처럼 산의 경사도나 난이도에 따라서 보폭과 속도를 줄여줘야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등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산에 오르는 속도는 평지에서 걷는 속도의 절반 정도가 적당하며 초보자의 경우에는 3, 40분 정도 걷고 5분 정도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매일 등산을 한다면 1시간 이내에 오를 수 있는 코스가 적당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등산을 한다면 서너 시간 안에 오를 수 있는 산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몸에 맞는 등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똑똑한 등산으로 바쁜 일상에 찌들어 있는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근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2009년에 태어난 한국인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즉 기대 수명은 80세이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나타내는 건강 수명은 71세로 나타났습니다. 생을 마감하기 전 9년 동안은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건강 프로젝트가 소개하는 100세 장수의 조건. 오늘은 노년 생활을 건강하게 즐기고 있는 장수인들을 만나봅니다. 속초의 해안도로. 벌써 1시간째 이곳을 자전거로 달리는 한 남자. 올해 86세의 주수진 할아버지다. 90에 가까운 나이지만 매일 10km씩 자전거를 탄다. 또 미실령을 해서 김불렁을 해서 고성을 해서 이렇게도 돌아오고.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남흥우 할아버지. 지각 한 번 한 적이 없다는 그의 나이는 올해 99세. 100세 이상 하는 사람이 중에 하나 있고 내가 둘째. 전국적으로. 102세의 김정암 할아버지는 특유의 유머와 흥으로 복지관의 인기 스타다. 언제나 웃으며 인생 그 자체를 즐긴다는 할아버지. 소복만두 내가 웃으면 되게 없다. 이 시대 장수 노인들이 말한다. 인생을 즐겨라. 채 어둠이 가시기도 전인 새벽 5시. 주수진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미 분주하다. 매일 아침을 달리기로 시작한다. 이때부터 영랑고로 한 바퀴 뛰죠. 7.2km 되거든요, 영랑고가. 달리기 전 몸을 푸는 동작에서부터 운동을 생활화해온 익숙함이 묻어난다. 요즘 마라톤 경기도 많으니까 더 경기도 뛰고 가서 참여하고 그러지.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산 세월이 지나고 60이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는 주수진 할아버지. 그때부터 20년이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달리기를 해왔다. 그 덕에 건강 하나는 자부한다. 한 1km 뛰면 호흡 딱 조정돼요. 조정돼서 그 다음은 호흡이 힘든지 모르지. 이제까지 병원의 신세를 별로 안 져봤거든요. 내가 건강을 지킴으로써 병원에 또 안 가지. 그러니까. 혼자 달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종 마라톤 대회는 물론 철인 3종 경기까지 참여한다는 할아버지.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보다 계획적이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